1장 주식시장 왜 이렇게 오징어 게임 같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꼭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속으로 이렇게 욕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 나만 보면 떨어지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호가창을 켜고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증권 앱을 확인하고 퇴근길엔 유튜브에서 오늘의 증시 브리핑을 찾아 듣습니다. 경제지표 FOMC, 환율, 유가, 실적 발표, PER, PBR, 밸류에이션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그래프는 거짓말처럼 반대 방향으로 꺾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랑 시장이 서로 원수인 것 같아.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간단한 게임이라며 초대되어 들어옵니다.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규칙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아이들 놀이 같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 안에 들어간 순간 그들은 곧 깨닫습니다. 아, 이건 규칙을 이해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잔인해져야 하는 게임이구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면 싸게 산다는 게 뭔지, 비싸게 판다는 게 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오늘 증시는 때문에 상승 하락했습니다. 정리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유는 나중에 끼워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징어 게임 안의 참가자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은 재미있게 구경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 안의 개미 투자자는 고통스럽지만 멀리서 차트를 보며 심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하나의 게임판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주식시장의 오일남,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코스톨라니는 평생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투자는 숫자 게임이 아니다. 인간 심리가 부딪히는 심리 게임이다. 오늘 이 영상은 코스톨라니가 평생 경험으로 정리한 주식시장은 왜 심리 게임인가? 라는 질문에 천천히 그리고 깊게 답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오징어 게임에 겁먹은 참가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관찰자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장 숫자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인다. 시세 돈 심리.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증시는 오른다.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는 떨어진다. 금리 인상이 많아지면 주식에는 악재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했는데도 빠지고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폭락하고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개파락으로 출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죠. 악재 해석이다. 사실은 기대감이 다 반영된 거다. 재료 소멸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순간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럴듯하게 설명을 붙일 뿐이죠. 코스톨라니는 시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뉴스가 시세를 만드는 게 아니다. 시세가 뉴스의 해석을 바꾼다. 즉, 같은 뉴스라도 시장이 낙관적일 땐 호재로, 비관적일 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주식시장의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시세 돈 심리. 시세를 움직이는 것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단 두 가지입니다.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의 양, 그 돈을 쥔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2-1. 돈이란 무엇인가? 유동성의 힘. 돈이라고 하면 단순히 내 통장에 있는 현금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스톨라니가 말한 돈은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금리 수준, 통화량, 신용 확대, 대출 여건, 신주 발행, 자금 조달 환경.
다른 자산 부동산, 채권, 예금과의 상대 매력도 예를 들어 금리가 아주 낮고 대출도 쉽게 나오고 부동산은 규제로 묶여 움직임이 둔하다면 남는 자금들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치솟고 대출이 죄어지며 채권만 사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준다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 단위의 큰 추세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기적으로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다. 금리는 먼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후에야 주식 시장으로 여파가 번진다. 즉, 장기적인 시세의 방향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읽어낼 수 있습니다. E-2 심리란 무엇인가 호재도 악재도 아닌 해석의 문제. 하지만 돈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지금은 사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느냐, 지금은 기다려야 해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심리입니다. 같은 실적 발표도 기대보다 조금만 좋아도 대폭 상승할 때가 있고 기대보다 조금만 못해도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금리 인상 소식도 긴축 종료가 보인다는 해석과 함께 오를 때가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는 항상 현재 벌어진 사건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상상을 더 크게 반영합니다. 그러니 단기, 중기에는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증권시장의 90%는 심리다. 경제학, 재무제표, 각종 지표들은 심리가 움직일 재료일 뿐입니다. 심리가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웬만한 악재도 조정 후 재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심리가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웬만한 호재도 튀어오르는 저점 매도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을 읽는다는 것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3장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폭락의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 코스톨라니가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큰 손과 작은 손입니다. 큰 손, 자금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며 심리적으로 비교적 침착한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 일부 오래된 개인, 내공 깊은 투자자 등. 작은 손, 자금이 크지 않고 시장 경험이 짧으며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대중 투자자.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다. 그만큼 시장에 활력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이 해석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초기 싸다고 믿는 소수의 큰 손들이 조용히 꾸준히 매수합니다. 뉴스는 조용하고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붑니다. 상승 중반 실적 개선이 보이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며 여기저기서 이제 바닥은 지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반 투자자들이 슬슬 돌아옵니다. 상승 후반 언론이 야단입니다. 주식이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고 모임만 가면 요즘 뭐 사셨어요? 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대부분의 주식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들어온다. 거래량이 살아났으니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코스톨라니가 보는 내부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대부분의 주식은 불안정한 손, 조급한 손에 쥐어져 있다. 이 상태에서 작은 충격만 와도 서로 먼저 탈출하려는 패닉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폭락의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3-1 수요와 공급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법칙. 코스톨라니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법칙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결국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합니다. PER, PBR, ROE, ROA, EPS, BPS, 성장률, 마진,
거시경제, 이자율, 통화량, 환율. 이 모든 것은 분명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모든 조건이 좋아도 그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뉴스가 나쁘고 실적도 최악이고 언론도 망했다고 떠들어도 이미 그 주식을 팔 사람은 다 팔아치운 상태라면 더 이상 내릴 힘이 없습니다. 이때 단 한 명만이라도 그래도 이 가격이면 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매수를 시작하면 그 작은 불씨가 새로운 상승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공포로 주가가 폭락. 정작 전쟁이 공식 선포된 날 시장은 오히려 상승 시작. 왜일까요? 전쟁 가능성에 겁먹은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다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남은 건 매수 의지가 있는 사람뿐인 상태. 즉 공급이 바닥난 상태에서 악재의 확정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기정사실 효과입니다. 4장. 기정사실 효과 모두가 알게 됐을 때 이미 늦은 이유.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을 하나의 법칙처럼 설명합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대는 이미 가격에 들어있다. 4-1. 밝은 전망이 가득할 때 위험은 이미 시작됐다. 어떤 성장주를 예로 들어봅시다. 새로운 기술, 폭발적인 실적 성장, 언론과 전문가의 극찬,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쏟아지는 분석 영상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사는 미래가 너무 밝아. 지금 비싸 보이는 건 일시적이야.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멀다니까? 분명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를 지금 누가 믿고 있느냐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논리를 믿고 매수한 상태라면 그 밝은 전망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때부터는 추가로 살 수 있는 사람보다 언젠가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아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많지 않다. 수요 부족. 이미 주식을 보유한 사람 이익 실현 기회만 노리고 있다. 잠재적 공급 과잉. 그러다가 작은 충격 하나, 예를 들면 실적이 예상보다 약간 못 나왔다거나 금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올랐다거나 경쟁사가 새 제품을 발표했다거나 그 정도의 뉴스만 나와도 사람들은 한꺼번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고점 아닐까?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제히 출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출구는 항상 좁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호재 발표날 급락의 한 단면입니다. 4-2. 어두운 전망이 가득할 때 새로운 시작이 보인다. 반대로 어떤 회사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적자가 계속되고 부채가 쌓이고 언론은 연일부도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회사 주가는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에서 기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겁먹은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확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지금 가격이 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변화, 예를 들면 구조조정 발표, 신규 투자 유치, 실적 개선의 조짐, 산업 전체의 회복 신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주가는 상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팔 사람은 이미 대부분 떠났고 새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정사실 효과의 역전 장면입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이미 충분히 가격에 반영돼 있을 때 그 부정적 전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 오히려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투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 논리가 맞느냐? 가 아니라 지금 그 논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입니다. 이것이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심리와 수급의 법칙입니다. 5장. 시장은 늘 순환한다. 조정, 적응, 과장. 코스톨라니는 증권 시장의 움직임을 세 단계의 순환 구조로 설명합니다. 조정 국면, 적응 동행 국면, 과장 과열 국면. 이 세 단계는 상승장에도 있고 하락장에도 있습니다. 그는 이 순환을 일종의 영원한 회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1. 조정 국면. 너무 심했던 극단에서 돌아오는 구간. 조정 국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 또는 너무 많이 떨어졌던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구간입니다. 폭락 뒤의 반등, 과열 뒤의 정상화, 둘 다 조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뉴스는 여전히 부정적일 수 있고 사람들의 감정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더 이상 극단으로 가지 않고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구간에서의 투자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정 국면에서 떨어지는 주가는 놀라거나 허둥대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매수해야 한다. 단, 이 말은 아무 주식이나 다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내려와 있고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2. 적응 동행 국면. 교과서가 잠깐 통하는 시기. 적응 국면은 주가가 실제 경제와 비교적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도 오르고 지표가 나빠지면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이나 강의에서 배우는 경제와 증시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설명이 가장 잘 들어맞는 시기가 바로 이 적응 구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는 가장 지루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급등도 급락도 잘 나오지 않고 큰 사건이 없는 듯한 안정된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조급함을 느끼고 지나치게 단기 트레이딩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기 쉽습니다. 5-3. 과장 과열 국면.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 과장 국면은 주가가 실제 가치나 펀더멘털을 한참 앞질러 달려가는 구간입니다. 언론 헤드라인은 매일 축제이고 새로운 고점 기록이 자주 나오며 SNS와 유튜브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 아직 멀었어. FOMO나만 소외될 것 같은 공포가 너무 크다. 논리는 뒤로 밀리고 감정과 군중 심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이 시기의 투자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장 국면에서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행복감을 같이 누리되 속으로는 조용히 매도를 준비해야 한다. 즉, 시장과 싸우지 않되 시장에 취해 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6장. 우리는 언제 군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할까? 코스톨라니는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를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장은 대충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큰 돈이 오가는 지점은 언제나 극단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모두가 비관적일 때, 이때 군중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6-1. 3분의 2는 반대로 3분의 1은 같이.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장 순환이 약 3분의 2 기간 동안은 군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하고 나머지 3분의 1 동안은 군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은 항상 역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열과 공포의 극단에서는 군중과 반대로, 조정과 적응의 평범한 구간에서는 큰 흐름을 타고 같이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이상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시장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건방짐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다 틀렸다. 나만 뭔가 알고 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리 훌륭한 성품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존감과 고집이 필요합니다. 6-2 경험, 실수, 그리고 손가락 끝 감각. 코스톨라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를 사기꾼이거나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의 전환점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다. 다만 아주 오랜 경험과 수많은 실수 그리고 손가락 끝 감각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시장의 공기가 바뀌는지를 조금씩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 손가락 끝 감각은 책만 읽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돈을 걸고 실제 시장에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게임꾼, 실패 운이 나빴다. 투자자, 실패 내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 투자자는 실패를 경험과 데이터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라면 실수는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통찰력에 대한 투자 비용입니다. 7장 시장의 다양한 인간 군상, 곰, 황소, 게임꾼, 이론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으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코스톨라니는 시장 참여자들을 관찰하면서 재미있는 분류를 만들어냈습니다. 7-1 황소 상승만 믿는 사람들. 황소는 시세 상승 투자자의 상징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성장 스토리를 믿고 시간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인내심과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과열 구간에서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팔 기회를 놓치는 것, 기업의 펀더멘털과 주가 수준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황소는 무한 낙관이라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7-2 곰 하락만 기다리는 사람들. 곰은 시세 하락 투자자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들떠있을 때 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건 언젠가 무너질 거야. 곰들은 과열된 시장, 과대평가된 종목, 과도한 레버리지와 기대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이들의 장점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과 공포 국면에서 냉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를 때 곧 폭락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수익도 못 내고 구경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폭락이 와서 수익을 내더라도 곧바로 다시 더 떨어질 거야에 집착해 적절한 청산 시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런 변화에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